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악법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그 국민들의 그런 피해랄까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지난 5년간 그 신뢰도가 꼴찌인 이 현상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지금의 형사처벌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왜 지금 갑자기 징벌적 선배스러워 하는 언론의 재갈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자꾸 그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언론 자유 수호 투사를 자임하며 언론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의 자유와 못지않게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쌓아오고 투쟁해온 그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좀 민정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강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미 각계에서는 개정안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기본권이라 할 정도로 중시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대기업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온라인상 열람 차단 청구 등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 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분분한 개정안을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법안 등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요즘 저에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론 관계자의 목소리인데요. 의원님들께 한 개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언론 징벌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이 반대 의견은 죄다 무시된 채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악법입니다. 즉각 문체위에서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논의를 더하지 않고 중단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기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 80%가 이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고, 또 저희 이제 지난번에 YT안에서 실시한 설문, 국민의 56.5%가 매우 찬성, 아니면 찬성한다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35% 정도가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어쨌건 그만큼 이 가짜뉴스로 인한 그 국민들의 그런 피해랄까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언론이 지난 5년간 그 신뢰도가 꼴찌인 이 현상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다시 공정하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그 오보, 가짜 뉴스를 절대로 용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 용납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그게 민주주의를 처벌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를 침참식하고 거기서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MBC 강호병 보도에서 보듯이 충분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그만큼 언론의 자유, 언론의 보도, 특히 고위공직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폭넓은 자유를
해왔는데 도대체 왜 지금의 형사처벌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고 일반인들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왜 지금 갑자기 징벌적 손배소라고 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입법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의심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장관 때문이냐 아니면 권력만에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고위공직에 대한 비리 부패 수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국민에게 언론에 재갈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자꾸 그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언론에서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다만 일반적 국민이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 너무 이거를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완화시켰고 또 소위 이른바 권력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더 강화시키면서 언론에 대한 자유도 존중하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정정보도 후에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근본 언론중재법 대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국민의 권리 충돌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잣대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언론 자유 수호 투사를 자임하며 언론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14년 외신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어떤 자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당대표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이 발의되었고 또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당내에 표현의 자유특위 및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일단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권리를 저울에 달아봐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인권에 대한 가치, 존중은 높아가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는 국민들의 액수는 그 피해 보존액은 점점점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의 자유와 못지않게 국민들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또 민주화를 가장 열심히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 언론 자유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주도해온 정당이 누군가? 바로 민주당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우고 투쟁해온 그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강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민주당스러운가? 이 내용이나 가치나 절차가 민주당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좀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운 정당,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 현재 민법이나 형법에 있는 손해배상제, 또 모욕죄, 명예훼손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언론 중재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거, 결국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게 민주당의 가치가 맞는가? 저는 이 법안이 민당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단지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권력의 바람에 따라서 언론 스스로 그냥 넘어지는 풀같이 만드는 이 언론 환경, 이게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할까?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언론의 자유 보장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놓은 가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강력히 추진해오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민주당스러운가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언론중재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보상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있는 민법이나 손해배상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도입해서까지 이걸 막아야 되나라는 말씀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그 걱정에 들어와 있던 소위 권력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민법이나 손해배상으로 언론에다가 반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반인이 자기가한테 나와 있는 허위나 조작 보도로 가짜 뉴스에 반기를 들어서 민법으로 소송까지 걸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하나만 사도 도대체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나간다는데 손이 떨려서 그걸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부터 작년부터 이런 논의를 아니 작년부터 했으면 충분히 마지막 순간에 들어옵니까? 이거는 더 좋은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그게 어떻게 좋은 대안입니까? 좋은 대안이 아니라 저기요, 잠깐만요.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여러 번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하고 끝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이고, 밤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양쪽 간사님 좀 오세요. 아니 그거는 법안 소위원들이 중요한 내용이 논의했다니까요. 추가됐는데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10,0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은 근거도 없이 올라왔다니까요. 그걸 법안 소위원들이 논의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10,000분의 1, 1,000분의 1 계산이 어떤 법안에도 없던데. 아니 법안이라는 그게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원 5천만 원에서 1억에 대한 것이